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에 대해 발표할 한국교육개발원 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23년도랑 24년도 1차를 진행하시면서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잘 진행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안내를 새로운 것들도 있고 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 혹시 발표 내용이 좀 양이 많아가지고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꼭 연락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개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은 연평균 40교씩 200교를 총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전 사업이고 사업 추진 주체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은 모두 가능하다고 사업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에 한해서 유초중 고등학교 부지도 가능하고 폐교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의 부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복합시설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교육개혁 사업인 교육발전 특구랑 늘봄학교 등 이런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타부처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 사업, 그리고 생존 수영을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우선 선정 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주차장만 설치된 학교 복합시설이 지역에 있는데요. 이 경우도 미설치로 보고 지자체에서 인정하여 사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입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일단 20%에서 20%에서 30%를 총사업비의 일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늘봄학교, 돌봄학교, 또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교육 돌봄 프로그램이랑 연계한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가산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수영장을 설치한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모 절차입니다. 2024년도 이제 하반기 공모사업 공고를 저희가 5월 10일에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지자체랑 교육청이 업무 협약이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청 지원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 계획서랑 취합 검토를 하셔서 이제 교육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총괄표,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및 선정 방법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사업 단위로 평가해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2단계로 심사위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개발원에서 사전 검토 및 사전 평가를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 접수 날짜 전에 꼭 서류 검토를 저희 개발원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 기준입니다. 사업 정량평가랑 정성평가로 나눠서 정량평가 총 50점, 정성평가 총 50점, 총점 100점으로 해서 점수를 합계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평가하는 항목은 먼저 지역 여건 및 수요, 두 번째로 사전 준비,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치는 대부분이
채워서 주셨지만 정성평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지역 여건 및 수요입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의 필요성의 경우에 이런 학교 지역 입장에서 필요성이라든지 기대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로 2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 입지의 적성성을 5점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는 저희가 특히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읽어보시겠지만 사업 추진 의지에서 학교 복합시설 전문 조직 또는 팀 구성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에서는 TF팀 조직은 일단은 불가하다고 작년에 의견을 취합을 하였고요.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을 전문적으로 업무 조직에 대해서 팀 구성을 한 곳만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향서라든지 협약서 체결, 그리고 투자 계획이 국비 투자가 된다든지 지방 투자가 되는 여부는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정량 평가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성평가 중심으로 좀 작성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이런 배치 및 동선 계획의 합리성, 그리고 시설 관리 운영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학교 시설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세 개에 나눠서 총점 100점으로 하여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교부 및 정산입니다. 일단 지방비 확보 및 행정 절차 등을 사업 추진 사항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서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산은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 결과 및 정산을 보고하고요. 저희가 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축소한 사업, 그리고 사업 부지 위치가 변경된 사업의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사업비 변동이라든지 부지 위치가 변동이 있으신 사업들은 잘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서 제출은 시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부의 공문으로 7월 12일 금요일까지 공문이랑 이메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협의체에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12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랑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으셔가지고 약간 도교육청에서도 확인한 후에 저희 교육부로 공문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4개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총괄표,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그리고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문과 함께 이런 4개의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복합시설 공모 여기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타 사항으로는 교육부 공모 복합시설 대상 중에서 우수교육시설은 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포상도 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주체별 일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2차 사업을 설명회를 오늘 하고 있는데 저희 접수를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 심사는 7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차에 대한 결과 발표를 8월 초쯤 할 예정이니까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에 예상 교부를 하고 그런 예상 교부를 할 예정이오니 이 부분은 일정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자료집에 아마 없을 내용인데요. 공모사업 작년 23년과 24년도에 약간 이슈 사항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로 24년도 1차 공모 사업 중에서 25개 사업 중에 2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의 사업은 미선정되었는데요. 그 미선정된 사유가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또 신설학교가 계획서를 내셨는데 이런 복합시설의 사업 계획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도 1차 공모 사업 중에 8개 사업은 조건부 선정되었습니다. 조건부 선정된 사유는 사업 추진 주체견 간의 MOU를 맺지 않아서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미체결됐기 때문에 향후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3년도 1차 공모 선정 사업을 22개를 하였고 교육부 지원비는 약 1,500억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비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공사비 부분에서 단가를 상한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4,041,000원으로 그 이내에서 교부를 할 예정이오니 공사비의 그 상한가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3년도, 24년의 그 소유권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취합해서 한번 그 데이터를 결과냈는데요. 소유권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거의 반반 하거나 운영을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뭐 부지라든지 건물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은 지자체가 66%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권이랑 소유 주체를 설정하실 때 어떤 협의를 거쳐서 뭐 동일하게 지자체가 소유하고 아니면 지자체가 운영을 하실지 그런 부분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3년도, 24년도 문담 비율입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42%, 교육청에서 13%, 그리고 교육부 지원비가 40% 정도로 평균이 나왔고요. 일단 교육부 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고 이거의 비율에 따라서 그런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의 사업은 총 10개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일단 학교 및 학생들이 그 활용성을 고려해서 학교 부지 활용 사업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 외 부지 사업보다는 학교 복합시설법에도 추진하기 좀 편리하신 학교 부지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입니다. 저희가 그 총 자료는 4가지로 아까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사업 총괄표, 사업 자체 평가서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각종 증빙 서류인데요. 첫 번째로 사업 총괄표는 그 사업 총괄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그래도 각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총괄표랑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차차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총괄표 내에 있는 사업 신청서입니다. 뭐 사업명이라든지 어떤 내용, 이런 기본적인 그 사업 지역이라든지 학교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사업 예산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에는 용지비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외에 포함되고 있는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투자하는 금액을 각각 넣고요. 교육부 지원비를 따로 각 시도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인구 소멸 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지원 비율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사례로 가지고 온 것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수영장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32,100만 원에서 교육부 지원비는 16,100만 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체 평가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업 계획 및 자체 평가서 체크리스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자체 평가로 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다 이제 만점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다 정량 평가에서는 만점이구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아까
그 심사 기준에 있는 구분란에 따라서 배점표가 있고 이런 자체 평가에 대해서 이 자료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MOU 협약 체결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국비 확보 여부가 없을 경우에는 X 표시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작성하시는 그런 사업명이라든지 필요성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로 해당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작성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자립도입니다. 이게 재정 자립도가 이제 지방재정 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재정 자립도에 따라 예산 규모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최종 개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재정 자립도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 운영 주체의 경우에 토지랑 건물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운영 주체도 협의돼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작성이 될 텐데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는 괄호 표시를 하고 이 안에다가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 추진 주체인데요. 이 부분을 보통은 교육청은 교육청 지원청, 지자체는 지자체의 명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교육청이나 지자체 둘 중 하나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체크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사업계획서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적 산정 근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여기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계획인지 그런 면적 산정 근거들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처별로 또 그런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사례라든지 이런 면적 산정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표시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이 사업 예산 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에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국비나 지방비, 교육부 지원비 등을 항목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로 넣으시는 경우에는 지방비 비 아래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교육부 지원비는 순수하게 교육부 지원비로 나가는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사업 예산은 저희 앞부분의 사업 총괄표라든지 그 신청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일치해서 내주셔야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중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그 학교 및 대지 현황입니다. 일단 학교 부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현황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 학교 설립 연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부지가 학교 부지 외의 사업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부지의 사업이 학교 부지 외의 사업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업 지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이 소유한 미활용 학교 용지라든지 이런 나대지라든지 학교 복합시설 설치 예정인 부지 인근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신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 요청드립니다. 특히 신설 학교일 경우에는 이런 설치 예정인 건물 현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계획적인 것들이 있다거나 할 경우는 그 기존 건물 현황에 신설 학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및 대지 현황입니다. 대지 현황은 그 현황 도면
또는 배치도에 그 학교 역량 및 사업 계획서의 그 사업 예정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학교 예정지 그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 부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 조례되어 있는 그 여기 부지 특성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 부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되어 있는 연면적, 건축 면적을 작성을 해주시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은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를 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복합시설 수요입니다. 인구 및 이용자 수요, 그리고 지역 생활권, 그리고 유사시설 현황, 그리고 수요 분석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학교 복합시설 수요에 대해서는 인구수 및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학교 복합시설 이용 대상 또는 이런 추정되는 자료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참고로 이전에 관련돼 가지고 수치가 좀 어려운 부분은 서술적으로도 이 필요성 인원 인구수를 작성을 해주신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유사시설 현황은 일단 지역 생활권에 유사시설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미지 좌측 이미지처럼 반경으로 표기를 하고요. 우측처럼 이런 개소수를 시군구 내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다, 체육관이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개소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학교 인근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든지 뭐 이런 유사 시설을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지만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작성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분석은 수요 분석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뭐 체육관이 필요하다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신 자료들 같은 것들을 보통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처럼 수요 분석의 근거에 관련해서도 작성을 해주시지만 서술적으로 그런 관련 사항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정성평가입니다. 이 지역 관련 여건, 그리고 학교시설 현황 관련, 교육 돌봄 운영 관련에 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필요성을 자유롭게 저희가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작성과 그 이미지 같은 것들, 내용 등을 넣어주시면 아마 심사위원들 평가하는 정성 항목으로 더 이게 조금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작성을 자유롭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진 경과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향후 기존에 추진했던 경과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계획들을 작성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 주요 추진 단계 제가 아래쪽에 표로 만들어 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연보다 월까지 해가지고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때 꼭 이 부분 주요 추진 단계를 작성해서 드리기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확보 예산액은 총사업비,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비는 제외하고요. 사업비 중에 확보 금액을 좌측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미확보 금액 그리고 앞으로 확보 계획이 있으실 경우는 우측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교육부 지원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예산 금액을 작성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설 학교일 경우에는 신설 학교 사업비, 특히 교부금 기존의 부지비를 제외하고 제시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도 그 복합시설과 별도로 학교 전용 시설이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설이 복합시설에 설치가 될 것인지 학교에 설치가 되는 건지를 조금 여부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교부금을 그 예산 편성하는데 좀 확인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꼭 작성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투자 예산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특히 공사비 경우에는 5개 공간, 공원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이슈상 그 풋살장 이런 외부 공간을 할 때는 건축 공사비랑 좀 구분하여 제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총사업비의 지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단차가 너무 크게 돼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 단가를 안내드린 것처럼 면적당 4,041,000원, 404만 원이죠. 이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지원 비율을 해서 교부 예정이오니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연간 운영 예산 및 확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립이 돼서 기입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운영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이제 확보가 된 경우에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치 및 동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서술을 하시되 구체적으로 배치가 어디에 되고 출입구가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동선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배치지만 이런 그 돌봄 시설이 몇 층에 위치한다라면 그 돌봄 시설에 대한 층별 계획이라든지 시설이 좀 구체화가 된 경우에는 층별로 어디로 간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도 일단은 주체가 누가 결정이 돼서 어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되 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학교 학생들 수업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역이랑 주민들 이용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복합시설 대부분을 가보면 학교 시설을 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학교랑 그 복합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용 시간대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사 중 안전 대책과 사용 중 안전 대책입니다. 이게 학교 부지의 현장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신설학교나 새로운 부지면 상관이 없지만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안전 대책을 동선 구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학교 복합 시설이 사용 중에 어떤 동선을 구분하거나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를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각종 증빙 서류가 있었는데요. 이 9개의 자료는 저희가 예시로 적은 자료고 꼭 이 자료들이 다 필수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청 사업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복합시설 지원 방안입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그 학교 복합화 지원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업 진행별로 도움을 드리고자 자문이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유선 문의를 먼저 해주시고 일정 협의를 가능하면 저희가 공문 요청을 드리고 이런 자문이나 컨설팅 지원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정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문 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저희
해당하는 사업의 수요를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역별로 컨설팅 지원 담당자가 있는데요. 일단 지역을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연락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복합시설 홈페이지를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많이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지도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에 관련된 현황, 위치, 종류를 구분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지역에 복합시설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공모사업 설명회 이외에 권역별 설명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수사례 답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을 준비하는 지자체랑 교육청 그리고 학교 담당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연수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개발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저희가 공문에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자료집에는 일시가 나와 있진 않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게 섭외를 하셔서 입일시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 신청을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주요 Q&A입니다. 아마 자료에 저희가 자료집에 들어가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학교 이해 부지나 폐교 부지 활용해서 학교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학교 복합시설법에 따라서는 초중등 학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 이외의 교육청 부지라든지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 부지, 폐교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 없이 교육부 지방비 재원으로만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의 경우에 공모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자체랑 교육청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성 단계, 운영 단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런 협력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단독 사업이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재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하거나 지원하도록 해서 협의하셔서 신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돌봄 교육 관련 국고 관련해서 국고 지원 교육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 이제 가산점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돌봄 교육 관련 국고 지원 공모 사업의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더 가산점을 든다고 저희 그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지자체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한지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 법에는 법적으로 주차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공모 사업에서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그런 복합시설을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설들을 꼭 결합해가지고 아니면 아이들 돌봄 사업을 우선시해서 작성해 주시길 용도를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립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도 저희 법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이라든지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에서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도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시설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 드리고 있고요. 저희 23년도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서 진행된 경우도 있고 대전의 기성복지가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질의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사업 성격에 맞춰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